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신종 계절성 질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 소식 오늘도 황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구에서 31번째 환자가 확진된 지 일주일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가파르게 증가 추세인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발표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국내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144명이 추가돼서 총 977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 공식 집계 후에도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는 총 10명인데요. 11번째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39살 몽골인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외국인 사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저질환으로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환자가 사망한 곳인 고향 명지병원 관계자는 사망 원인이 조사 중이지만 지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번째 사망자는 58세 남성으로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고요. 9번째 사망자는 69세 여성으로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로써 사망자 11명 가운데 7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는 22명이고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 수는 13,880명에 달해서 이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5시에 발표된 수치가 977명이고 밤새 지자체 발표권을 합치면 이미 1,000명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신천지 대구교회가 국내 주된 감염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현재 신도 2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천지 대구교회 사람들이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2차 또 3차 감염을 유발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핵심적인 방역의 주안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과천이나 울산 또 광주 등지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로 인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1,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다른 지역 신도나 또 다른 지역을 방문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등을 우선 검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국의 당부 사항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또한 선천지 대구교회를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신도들께도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콜센터, 보건소로 문의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다만 아직 예비 신도인 교육생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와 별도로 또 신도들의 누락 우려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강제 역학조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우려되는 부분이 이 코로나19가 집단 생활을 하는 이 약자들에게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집단 생활을 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정신병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제2의 대남병원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폐쇄병동에서 근무하거나 병동을 출입하는 종사자 가운데에서 중국을 비롯한 특별 입국 절차 대상 지역을 여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폐쇄병동 환자 중에 폐렴 환자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인데요. 이와는 또 별도로 중증 장애인 시설 등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시설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경북에서는 미랄 사랑의 집이란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입소자 69명 가운데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예천 극락마을이란 시설에서도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 1명이 확진돼서 집단 감염 우려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현재까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0번까지는 파악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30번까지는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감염된 뒤에 국내로
들어온 환자들이거나 또 이들과 접촉된 감염된 환자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번 환자부터는 명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앞서 지난 24일에 보건당국은 31번 환자 이후에 확정된 해외 유입 사례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이 최초 감염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과 동시에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책 마련을 강구 중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는 역학적 조사와 또 사망자나 중증 환자를 줄이는 이런 투트랙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한 것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오늘 0시부터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 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네, 이 대상에는 수술용 마스크 역시 포함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치로 인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마스크를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고민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제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한 말이 뜨거운 감자로 하루 종일 좀 회자가 됐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당정청 협의회 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대구, 경북에 대해서 최대 봉쇄 조치를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이 내용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 발언 중에서 봉쇄 조치라는 말이 좀 논란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봉쇄 조치가 어떤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이동 등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예. 덧붙인 겁니다. 그러면 우한처럼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뒤늦게 당정청은 지역 봉쇄가 아니라 방역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지역적 봉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지역 사람에 대한 봉쇄가 아니라 네. 그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봉쇄다 뭐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가 아니라 방역적 의미의 봉쇄 조치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란, 이탈리아에서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탈리아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현재 확진자가 322명, 사망자는 11명에 달합니다. 국내에서보다는 치명률이 좀 더 높은 수준인데요. 한 2, 3% 정도에 달합니다. 감염자 분포가 북부에서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남단의 시칠리아에서도 확진자가 한꺼번에 3명이 나오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탈리아 반도 전역이 바이러스 감염의 사정권에 들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서서 인접국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또 크로아티아에서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망자가 무려 1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의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이란 도시인 곰 지역이라는 곳에서 확산이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곰이라는 지역은 이란 국내외 성지 순례객이나 신학 유학생이 모이는 곳으로 진원지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보건부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연신 기침을 해서 네. 혹시 감염된 게 아니냐 이런 글이 SNS를 타고 확산이 됐는데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란과 인접한 중동 국가에서 감염이 늘고 있어서 이 중동 국가들의 긴장도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확진자는 57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런 내용 전해드렸었죠. 중국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늦다라고 훈수를 뒀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WHO가 이에 마치 응하듯이 중국의 사례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중국 감싸기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됐다면서 세계 각국이 중국의 대응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직접 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f, as we look at, okay, the rest of the world would be access the expertise of China, and they've done this at scale. They know what they're doing, and they're really, really good at it, and they're really keen to help. 네,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면 중국에서 치료받고 싶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사실 그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인 거는 맞지만 이미 중국 내에서 확진자가 7만 7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망자도 2,60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언을 하는 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이번 주 일주일을 중대한 고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혐오나 배제가 아닌 상생의 가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